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국소배기 장치 구성 순서를 쓰시오. 이게 이제 지침서에 있습니다. 국소배기 장치는 이제 후드, 덕트, 공기정화 장치, 배풍기 및 배기구 순으로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는 것이죠. 자, 국소배기 장치 설계 순서래요. 빈칸을 채워라. 자, A는 이제 후드 형식 선정이죠. 그런 다음에 제어 속도로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소요 풍량 계산을 합니다. 이게 B죠. 그 다음에 반송 속도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관 내경을 계산하고, 이게 C고, 후드 크기를 선정한 다음 배관 배치랑 설치 장소를 선정하고, 그리고 공기 정화 장치를 선정을 한 다음에 이게 E죠. 국소배기 배치도랑 이제 개통도를 작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총 압력 손실량을 계산을 하고, 이게 F죠. 마지막으로 이제 선풍기를 선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G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순서를 외우시면 되겠죠. 다음 것들을 이제 국소배기 장치 설계 순서에 맞게 나열을 하래요. 자, 그럼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후드 형식을 선정을 하죠. 그 다음에 제어 속도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요 풍량을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반송 속도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배관 내경을 계산을 하죠. 그 다음에 후드 크기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배관 배치 설치 장소를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기정화 장치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국소배기 배치도랑 개통도를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총 압력 손실량을 계산을 하고, 마지막으로 송풍기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A, F, C, E, G, B, D 순으로 되는 것이죠.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단계래요.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게 이제 법령에 있습니다, 무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 제거 조치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장 작업 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용 보호구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 4, 2, 3이 정답이 되는 거죠. 유해성 위험성 평가 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이게 법령에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유해성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용량 반응 평가를 한 다음에 노출 평가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험성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예비조사 실시 순서를 써라. 예비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시료 채취 전략을 수립을 하고, 시료 채취 전 유량 보장을 한 다음에 시료 채취와 유량 보정을 합니다. 시료 운반 후에 이제 분석실로 제출을 하고, 이제 분석 처리한 다음에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액체 흡수법 흡수 용액을 이용해 시료 포집 시 흡수율을 증가시키는 방법 4가지를 써라. 흡수액 양을 늘리죠. 그리고 채취 유량을 감소시키고, 채취 속도를 감소시키고, 포집 용액 온도를 낮추고, 액체 교반을 강하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중에서 이제 4개 쓰시면 되겠습니다. 관내 토출되는 공기에 의해 발생하는 치출음을 감소시키는 방법 2가지를 써라. 소음 감소죠. 말 그대로 소음기를 부착하고 이제 토출 유속을 감소시키면 되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살충제 중에서 파라티온의 인체 침입 경로와 그 침입이 가능한 이유를 써라. 침입 경로로는 이제 피부랑 호흡기가 되고, 이게 침입이 가능한 이유는 이제 농약 살포한 농작물이나 물, 그리고 가축을 섭취해서 그런 거죠. 고열로 유리를 만드는 작업장에서 작업자가 눈에 통증을 느꼈다면 발생 유해물질과 질환 명칭을 쓰시오. 자, 유해물질은 이제 적외선이죠. 자외선이 아니고, 질환으로는 이제 적외선 백내장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외부식 후드의 그 방해 기류를 방지하고 후드 입구 공기 흐름을 균일히 분포시켜 송풍량을 절약하는 방법 3가지를 써라. 자, 슬롯 설치를 하면 되고요. 테이퍼 설치하거나 이제 분리날개를 설치하면 되겠죠. 국소배기 장치에서 필요 송풍량을 감소하기 위한 방법 4가지를 써라. 일단 공정을 많이 포위하면 되고요. 오염물 특성을 고려해 설계하면 되고, 또 배출되는 오염물질 절대량 감소시킬 것, 가능한 한 오염물질 발생원에 가까이 설치할 것이 되는 것이죠. 송풍기 풍량 조절 방법 3가지를 써라. 조절 방법으로는 댐퍼 부착법, 회전수 조절법, 안내익 조절법이 있겠습니다.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설치된 송풍기 정압이 6개월 뒤에 증가했대요. 그 이유를 4가지 써라. 후드 댐퍼가 닫혔거나 아니면 덕트 계통에 분진이 쌓였거나
아니면 공기 정화 장치의 분진이 쌓였거나, 아니면 후드와 덕트 연결 부위가 풀려서 바람이 새거나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이유가 있어요. 환기 시스템 제어 풍속이 설계 시보다 저하되는 원인 네 가지를 써라. 자, 원인으로는 이제 송풍량 부족, 외부 공기 유입, 덕트 분진 퇴적, 집진기 내 분진 퇴적이 되겠죠. 덕트 압력 손실 원인 두 가지를 쓰래요. 네, 원인으로는 이제 뭐 쉽게 난류 압력 손실, 그리고 마찰 압력 손실이 되겠습니다. 작업 환경 개선 기본 원칙, 뭐 공학적 대책이죠. 세 가지와 그리고 방법 두 가지를 쓰래요. 이게 이제 보건공단 쪽에서 제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대치가 있죠. 그리고 공정 변경, 시설 변경이 있고, 격리가 있고, 또 공정 격리, 시설 격리가 있고, 환기가 있죠. 전체 환기, 자연 환기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세 가지와 방법 각각 두 가지씩 쓰래요. 자, 이렇게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공학적 대책이 있고, 작업관리 있고, 건강관리 있죠. 공학적 대책으로는 이제 소음 차단, 그리고 소음원 제거. 작업관리 대책으로는 이제 작업 방법 변경, 저소음 기계로 변경. 근로자 건강관리로는 이제 방음보호구 착용, 청력 보존 프로그램 시행이 되겠습니다. 요 표가 이제 공단 측에서 제시한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공적 자료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고농도 분진 발생 작업 환경에서의 관리 대책 세 가지와 방법 두 가지씩 쓰래요. 첫 번째, 분진 발생 억제, 그리고 작업 공정 습식화, 작업 공정 대치. 두 번째, 비산 방지. 방법으로는 이제 작업 장소 밀폐, 전체 환기, 국소 배기가 되겠죠. 여기서 뭐 두 개 쓰면 되고. 세 번째, 근로자 보호. 방법으로는 방진 마스크 착용 아니면은 작업 시간 조절이 되는 것이죠. 국소 배기 장치 성능 시험 또는 점검 시 필수 장비 5개를 쓰래요. 줄자, 발연관, 청음기, 절연저항계, 열선 풍속계가 되겠죠. 발연관은 뭐냐면요, 연기를 발생시킨다 라는 뜻인데, 이제 흡입 및 배기 유량을 측정하거나 이제 덕트 내의 유속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를 발생시켜 가지고 그걸 보는 거죠. 어떻게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염화 제2주석이 공기와 반응에 흰색 연기를 발생시키는 원리이며, 대략적인 후드 성분을 평가할 수 있고, 레시버식 아니면 리시버식 후드 개구부 흡입 기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 명을 쓰시오. 연기를 발생시킨다? 아까 뭐라 했죠? 발연관이라고 했죠. 기류를 냉각시켜 측정하는 기기 두 가지를 써라. 카타 온도계랑 열선 풍속계가 정답이 되겠죠. 국소 배기 장치 압력 측정기기 네 가지를 써라. 피토간, U자 마노미터, 경사 마노미터, 아네로이드 게이지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죠. 송풍기 내 공기 유속 측정기기 네 가지를 써라. 5가지가 있는데, 열선 풍속계, 풍향 풍속계, 풍차 풍속계, 카타 온도계, 회전 날개형 유속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4개 고르시면 되는 거죠. 송풍기 내 풍속 측정기기와 측정 범위 3가지씩 쓰래요. 네. 피토관이 있고 이제 풍속은 3m/s 초과시 사용하고, 풍차 풍속계가 있고 이제 풍속 1m/s 초과시 사용하고, 열선 풍속계는 이제 측정 범위가 작은 것은 이제 0.05m/s에서 이제 1m/s인 것을 사용하고, 측정 범위가 큰 것은 이제 0.05m/s에서 40m/s인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산소 결핍 장소나 IDLH 이거 뜻풀이하면 이제 곧바로 이제 생명과 건강에 위험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착용해야 하는 호흡용 보호구 2가지를 쓰래요.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공기호흡기랑 송기 마스크가 정답이 되는 것이죠. 다음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1가지씩 쓰래요. 자, 이게 법에 의거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에서 나온 거죠, 문제가. 첫 번째,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이럴 때는 보안면을 쓰죠. 두 번째,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 이럴 때 이제 절연용 보호구죠. 세 번째,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이럴 때는 방열복을 입고. 네 번째, 선찬 등에서 이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 작업. 이럴 때는 방진 마스크죠. 그리고 마지막,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 어창에서 하는 하역 작업. 이럴 때는 이제 방한복이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들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베릴리움 등과 같이 이제 독성이 강한 물질들을 함유한 분진 등 발생 장소에서 사용하는 방진 마스크 등급을 써라. 이게 이제 법에서 정해준 그 표죠.
네, 성능 기준들. 그래서 보면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제 특급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금속 흉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 장소에서 사용하는 방진 마스크 등급을 써라. 금속 흉이고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하면은 이제 1급이 되는 것이죠. 특급은 이제 베릴륨 같이 이제 독성 강한 물질을 함유한 분진 발생되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성면 발생하는 그런 것이죠. 안전보건 표지의 명칭을 써라. 자, A는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전신독성, 호흡기 감인성 물질 경고. 이대로 다 쓰셔야 되죠. B는 이제 급성 독성 물질 경고. C는 이제 부식성 물질 경고. 마지막 D는 위험장소 경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표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 카페 교육 자료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환기 시설 설치 시 기본 원칙 4가지를 써라. 이게 이제 기본 원칙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쁜 거 골라 쓰면은 첫 번째, 배출 공기 보충을 위해 청정 공기 공급한다. 두 번째, 오염물질 사용량 조사에 필요 환기량 계산한다. 세 번째, 공기 배출구와 근로자 작업 위치 사이에 오염원이 위치해야 된다. 네 번째, 작업장 내 압력을 경우에 따라서 양압이나 음압으로 조정해야 된다. 그렇게 쓰시면 되는 것이죠. 전체 환기 적용 조건 아니면 필요 조건 6가지를 쓰래요. 자, 요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발생원이 이동성인 경우, 두 번째로는 유해물질 독성이 적은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국소 배기가 불가능한 경우, 네 번째로는 유해물질 발생량이 적은 경우, 다섯 번째로는 이제 유해물질 발생 주기가 균일한 경우, 여섯 번째는 같은 작업장에 오염원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14에서 15개년 동안에 많이 나왔어요. 15번 정도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외우시는 게 좋겠죠. 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 환기시설 내 기류가 기본적 유체역학적 원리에 의해 지배되기 위한 전제 조건 4가지를 써라. 자, 첫 번째로는 공기 압축이나 팽창을 무시한다. 두 번째는 공기는 상대 습도를 기준으로 한다. 세 번째, 환기시설 내외의 열 교환을 무시한다. 마지막 네 번째, 대부분의 환기시설에서는 공기 중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질량과 부피를 무시한다가 되는 것이죠. 다음 물음에 답하라. 첫 번째, 누적 소음 노출량 측정기로 소음을 측정하는 경우 설정값. 자, 여기죠. 그래서 크리테리아는 이제 90dB, 익스체인지 레이트는 이제 5dB, 스레솔드는 80dB이 되는 거고. 2번, 첨감 보정 회로 특성에 따른 폰값은 여기서 보면은 요거는 이제 A 특성은 40폰, B 특성은 70폰, C 특성은 이제 100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음계 첨감 보정 회로는 이제 A 특성이 되는 것이죠. 소음 측정 시 데시벨 A로 측정하는 경우와 데시벨 C로 측정하는 경우를 써라. 요거 한번 보시면은 데시벨 A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이제 평균적 소음 수준 측정, 우리 일상생활 이런 거죠. 데시벨 C로 측정하는 경우는 이제 폭발 같은 그런 높은 충격에 의한 소음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죠. ACGIH에서 허용농도 적용 시 가장 중요한 자료와 그 이유를 쓰래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산업장 역학조사 자료가 이제 중요하고 그 이유는 이제 실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자료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는 것이죠. 정상 청력을 가진 사람의 가청 주파수 영역을 쓰시오. 이게 이제 가능할까 들을 청,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주파수. 이게 이제 20에서 2만 헤르츠입니다. 그래서 요거만 쓰셔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물리적 흡착의 특징 3가지를 써라. 자, 여기 화학적 흡착까지 제가 써드렸죠. 그래서 이제 뭐 특징 쓰면은 뭐 다중 흡착, 낮은 흡착열, 빠른 흡착 속도, 가역적이다 뭐 이런 거 쓰셔도 되는 것이죠. 다음 그림들을 이제 환기 측면에서 불량, 양호, 우수로 평가해라. 자, 이게 이제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바람이 여기로 이렇게 들어와요. 방 안으로. 근데 이제 나갈 곳이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돌다가 뭐 나가겠죠. 근데 저 바람이 또 들어오니까 여기서 간섭이 생기죠. 이거는 이제 환기 측면에서 불량이죠. 자, 2번. 자,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으로 가겠죠. 근데 또 마침내 이제 배기구도 여기에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양호한 거죠. 왜냐? 여기 주변에 있는 공기들은 체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양호고. 자, 여기 3번은 이제 충만실이죠. 충만실은 이제 공기 흐름을 균일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다 이쪽 부분에 이렇게 다 균일하게 유지를 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에 있는 공기들이 다 배기구를 통해서 나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수한 거고. 자, 4번 볼까요? 4번도 여기서 바람이 여기로 가고 이제 나가는 곳들이 뭐 요런 데 있겠죠. 네, 그래서 뭐 2번 문제랑 똑같죠. 양호한 거죠. 여기 부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유해성 평가자 화학적 특성 자료, 독성 시험 자료, 역학 연구 자료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 대상 화학 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평가 항목 4가지를 써라. 법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발암성, 두 번째 생식 독성, 세 번째 급성 독성, 네 번째 흡인 유해성이 되는 것이죠. 특정 업무를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일관되게 실시한 목적으로 해당 절차 및 수행 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 문서의 명칭을 써라. 이걸 이제 표준 작업 지침서라고 합니다. SOP라고 하죠. 저도 회사를 다녔을 때 SOP에 대해서 많이 들었었던 기억이 나네요.